제29장 홍산의 몰락과 새로운 무림 질서 24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9장 홍산의 몰락과 새로운 무림 질서 24화. 홍산 주위에 한방눈이 세차게 내렸다. 물론 이곳은 도시도 마을도 없는 인접 드문 오지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바람은 그저 무뚝뚝하게 내리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 시골 오지와도 같은 곳에 5사람이 있었으니 이들은 하나같이 다 흑색 무복 차림이었다. 허허, 죄다 무림 고수란 말인가. 어두운 밤에 내리는 한방눈이 이들 4사람에게는 접근조차 할 수 없었으니 이들 몸에서 보이지 않는 강력한 기세가 주변으로 흐르고 있음을 능히 짐작하리라. 이보시오. 부회주, 우리 회주께서 마무리가 조금 늦으신데. 네, 천이살 봉봉님, 도무지 회주께서 이렇게까지 늦게 오시리라는 것이. 우리가 신시마렵에 나왔으니 지금은 해시가 아니오. 늦어도 많이 늦으시는 것 같소. 모용동부와 상구는 영웅회의 부회주 왕정철에게 말하며 조금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이들은 바로 영웅회의 순애들로 회주인 이건이 홍산만마전에서 늦게 나오는 것을 조금 우려하는 것과 같은 모습인데. 두봉공께서는 염려하지 마세요. 회주 형님은 능히 하늘을 들었다 놓았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신상에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무호의 말에 3사람은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으며, 총순찰은 영웅의 무사들로 금능으로 돌아가라 하셨소? 네? 부회주님, 죽은 사람을 데리고 이 어두운 밤에 이동하는 것이 어렵지만 영웅의 소속의 상가에서 여러 말과 여러 대의 마차와 수레를 준비해 주어서 죽은 형제들과 부상자들을 데리고 금능으로 떠났으니 아무래도 모레는 수월하게 금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고생하셨어. 총순찰. 정철의 눈에 그늘이 졌다. 그는 이번 대전에 영웅회의 무사를 너무 많이 잃었다. 홍산만마전에 120명의 무사가 들어갔지만 살아나온 이가 70에 불과하고 사지 멀쩡한 자가 채 40여 명이 되지 않았다. 물론 영웅회의 순애들은 머리칼 한 올도 다치지 않았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으며, 이는 다 이건이 먼저 들어가 홍산만마전의 흉악한 기관을 죄다 파괴하였기 때문에 이만한 전적을 만든 것이다. 만약 중앙대전에서 영웅회의 무사들이 현란과 아귀와 대열부를 만났다면 오늘 이곳 홍산만마전에서 살아 돌아가는 무사들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이같이 홍산만마전은 용다모열,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곳으로 보면 좋았다. 모두 저기를 보시오. 청강살 모용동부의 외침이었다. 대지가 잔진동으로 흔들리고 있었으며 이들은 하늘까지 맞닿은 홍산의 꼭대기에서 돌덩이들이 굴러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었으니. 아무래도 안 되겠소. 우리는 이 홍산에서 수백 정 밖으로 이동해야 할 것이오. 부회주. 네, 봉봉님, 알겠습니다. 그럼 속히 신법을 전개하여 이곳을 피하시죠. 4사람의 내가공부에는 능히 200년이 넘는 내가공력을 가지고 있었다. 4사람 모두 하나하나가 강호 무림에서 등봉조국의 성취를 이룬 기인이사가 아닌가. 이들은 이건이라는 정월 대보름 보름달과 같은 존재 앞에 반딧불이와 같은 존재여서 이들의 능력이 이건 앞에 초라한 것이지, 만약 이들이 홀로 강호를 주유한다면 이들 앞에 감히 나설 강호 무인은 없었을 것이다. 아무튼 이들은 지금 무탄력 경신법으로 어기충소를 전개하여 하늘로 솟았으며 어풍비행술로 총각의 점이 되어 사라졌으니 도대체가 이 홍산만마전 내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더란 말인가. 홍산만마전에 회랑을 지나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어깨 높이로 황금빛 수정부가 뒤따라오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흑색 무복을 입었으며 그의 2 눈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비록 어두운 회랑 복도였지만 그의 2 눈에서 비추는 황금빛으로 이 회랑 벽면과 천장 바닥 등이 보였으니 이 회랑은 전후 사방이 모두 적색 핏빛의 모습이었다. 저벅. 흑의 무복의 주인공은 조금 천천히 걸었지만 그의 보고는 매우 당당하여 20대 젊은 남자의 기상을 그대로 엿볼 수 있었는데,
폭강성은 이제 오직 하나만 남았구나. 후후후후. 용주의 인주 녀석. 보기와 달리 매우 겁이 많은 녀석이야. 하지만 눈치도 무척 빠르지. 용주의 모든 폭강성이 죽어 나자빠질 때 녀석은 홀로 온나 모지 야수곡으로 숨어들었으니 말이야. 어떻게 할까? 이곳을 무너뜨리고 바로 야수곡으로 이동하여 녀석을 박살낼까? 아니지. 아니야. 어차피 치유밀실에서 녀석의 보기를 깨뜨리면 폭강성의 폭기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다른 육체로 전이도 못하니 녀석은 구석에 몰린 생쥐에 지나지 않겠지. 천천히 하자. 우선 푸케로 가서 그리운 사람들을 보는 것이 우선이겠지. 후후후후. 저벅, 저벅, 저벅. 그렇다. 지금 이 적빛 회랑을 걷고 있는 인물은 바로 이건이었다. 이건은 이제 홍산만마전을 정리하려고 바로 치우밀실로 향하고 있었다. 이런 치우라니 바로 동방 제국의 시조상이 되는 인물이지 않은가?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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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현재 이건은 막다른 철문에 멈추어 섰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어서 철문 위로 쓰인 갑골 문자 치우통천이란 글자를 보고 있었다. 조상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군. 갑골문자라. 치우통천. 치우가 황제에게 패한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이곳 통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힘 절반을 이곳에 두고 황제와 싸우려고 전장에 나간 것이다. 물론 힘에 밀려서 결국 신들의 전쟁에서 패했지만 말이다. 이곳 통산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홍산에는 성과 악이 있었지. 하지만 조상이 전쟁에서 대패했기 때문에 더는 이곳에서 악을 관리할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홍산의 폭광성, 즉 아수라 혈기를 담을 수 있는 보기들은 이곳에 두었고 보다 원천적으로 아수라 혈기를 막으려고 아수라 대왕 지문이 있는 불사도의 우리 치유의 후손 중 적통들을 세워 아수라 대왕 지문을 막게 했던 것이지. 그래, 모든 것이 동방제국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어. 치유 대왕은 후대의 일을 정확하게 아시고 계셨던 거야. 내가 이곳에서 홍산만마전과 아수라 혈기를 모두 분쇄할 수 있음을 아시고 준비시켰던 것이군. 이거는 쓴미소를 머금고 철문을 열었다. 끼익 철컹. 문이 열리니 칠체보광이 이건의 신형을 비췄고 이건은 황금광채에 두 눈을 뚫어지게 보았다. 물론 칠체보광의 빛이 이건의 두 눈에서 나오는 황금광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건은 두 눈을 뜬 채 보광을 응시하고 있었다. 다만 이건의 신형 뒤로 칠체보광의 빛은 강렬하게 비추고 있었으니 입도 광쇠. 이거는 묵직한 소리로 외쳤고 그의 외침과 동시에 그의 의념무공에서 출현한 무형의 기세가 칠체보광의 빛을 제한했다. 그러니 아수라 혈기를 담은 보기들은 점차로 그 빛을 잃었으니 칠체보광이 누그러진 자리에 작은 밀실이 드러났으며 중앙에는 치우입상이 있었고 이 치우입상은 불을 들고 있었다. 허허, 치우입상이 들고 있는 불을 보라. 이분은 비록 누천년 역사가 흘렀지만 여전히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날카로운 부였으니. 후후후후. 역시 동방제국의 시조상은 지혜뿐 아니라 기상도 이곳 중원을 모두 아우르고도 남을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는군. 이크. 비록 조각상이지만 눈에서 불이 나오는군. 저벅, 저벅, 저벅. 이거는 밀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치우입상에 손을 가지고 가서 그의 얼굴을 쓰다듬는다. 이때 휘휘휘휘 휘리릭 슈슈슈슈. 입상에서 강력한 기세가 흘러나왔고 입상이 들고 있었던 불은 연기화되어 이건의 코로 쏙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크. 이거는 조금 놀랐다. 이거는 정신이 조금 몽롱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서 영혼이 들렸으니. 잘했구나, 내 자손아. 나는 내가 이곳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에 확신했었다. 그러니 내가 이곳의 모든 미련을 버리고 나의 일족을 거느려 동방의 반도로 내려갈 수 있었구나. 역시 나의 자손은 나의 확신을 저버리지 않았어. 허허허허. 아, 누구십니까? 이건의 머릿속에서 근엄하고 우렁찬 음성이 울렸으니 이는 결코 이건의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는 너무도 놀랐으며. 나는 동방 제국의 태조상이다. 후대에 알려진 이름은 치우였지. 아, 우리 민족의 시조상이란 말입니까? 허허허허. 그렇구나.
어떻게 해야 할지. 다른 것은 필요 없구나. 나는 잠시 너의 생각 속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현재 나는 무릉도원에 있으니 말이다. 아, 다른 질문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너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구나. 네? 무슨 선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너의 몸 상태가 정상은 아니다. 너는 지금 당장 우화등선하여 나와 그리고 선인들과 무릉도원에서 영생할 수 있구나. 아, 다른 하나는 너의 선택으로 이 땅에 남을 수 있단다. 그럼, 대답하기 전에 나의 말을 하나 더 듣거라. 네. 내 몸 상태는 이미 선인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만약 이 땅에 남겠다면 나는 너에게 제약을 걸어야 하는구나. 무슨, 제왕 제맥술 말이다. 네? 아니, 왜입니까?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너는 이래 전부터 몸이 자꾸 하늘로 올라가는 증상이 있지 않았냐? 아니,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녀석, 한 무인이 태어나서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광세기연을 나의 안배로 10차례 얻었지 않았느냐? 만수존자, 여러 폭광성의 기연, 혼돈신주, 제왕갑주 등 아, 모든 것이 조상님의 안배였단 말입니까? 아수라 혈기는 초인이 아닌 이상 감당할 존재가 세상에는 없구나. 너와 한 몸을 이루고 있었던 만정열, 아수라 탈곡천도 나의 기연의 한 종류였다. 오직 동방 제국의 후예로 불사혼이 되어 폭광성의 폭주를 막고자 했던 나의 기연이었지. 역시, 그렇군요. 그래, 이제 선택하렴. 나와 함께 있겠느냐? 아님, 제왕제맥술로 제약받겠느냐? 아, 고민되네. 이거는 치우와 대화를 나누며 잠시 고민하였다. 그런데 이거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다가 치우 밀실의 내부를 둘러보게 되었는데 선반 위에 각종 조각물이 72개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보기들의 중앙에 혼돈신주와도 같은 투명 구가 있었으니 그 투명 구슬은 붉은색 혈광을 은은하게 내고 있었다. 이에 이건 뒤에 있었던 도량의 연기가 황금색 투명 구슬에서 몸부림하였다. 아무래도 녀석의 아수라 혈기가 이 투명 구슬과 연결된 것 같았다. 또한 도량이 준비한 사람이 있었으니 허허, 굳어버린 몸처럼 밀실 중에 좌대에 가부좌하고 앉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자의 모습이 20대 초반이며 얼굴과 외모가 천하절색으로 이건과 비교해 전혀 떨어지지 않을 인중지룡이었다. 허허, 어떻게 사람의 육신을 입은 이가 이렇게 뛰어난 모습을 가지고 하늘 아래에 있을 수가 있는가? 조상님, 일단 폭광성의 일을 해결하고 마저 대화하죠. 좋다. 기다리마. 이거는 좌수를 옆으로 뻗어내었다. 슈슈슈 여의 혼돈 무족보 힉쿠웅. 이거는 자신의 우측 다리를 들어 바닥에 힘차게 내리꽂는다. 이때 이건의 몸에서 은은한 내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으며 이 내기는 은은하였지만 강력한 은연무공의 일종으로 밀실 사방으로 밀려나가 밀실에 가득하였고 선반에 놓인 조형물이 하나와 같이 박살이 났다. 72개의 조형물 중에 도량에게 폭광성의 전기를 베풀었던 붉은색 광채를 내는 투명 구슬도 이건의 내기를 이기지 못하고 순간 팍하며 박살이 났으니 이건에게 사로잡혔던 도량의 연기도 근원의 힘을 잃었는지 서서히 기운은 잃고 움직이지 않았으며 천천히 작아지더니 이내에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 되었습니다. 조상님, 저는 선택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제국의 모든 염원을 달성했지만 이 땅에서 조금 더 살다가 무릉도원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비록 이곳에서 오랜 세월 살았지만 오직 저를 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제국만 생각하고 사명에 따라 살았습니다. 한 100년쯤 이곳에서 저를 위한 삶을 산 후에 무릉도원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 의사를 존중하마. 너는 깨어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능력이 제한받을 것이다. 하지만 너의 불사지체는 더욱 견고하여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100년 후에 죽지 않은 몸으로 무릉도원으로 들어올 거니 말이다. 하지만 제국의 신술은 모두 기억에서 잃게 되고
오직 중원의 무공만 기억할 것이다. 물론 중원의 무공만으로도 충분히 이 땅에서 최고무인이 되겠지만 말이다. 아, 야수곡의 인주는 어떻게 할까요? 후후후후, 별 걱정을 다 하는구나. 녀석은 이미 아수라 혈기를 잃어버려 일반인이 되었다. 하지만 심판은 받아야 하겠지. 이전 폭광성들과 같이 녀석도 가진 못된 짓을 하였던 놈이니 말이다. 그건 내 마음에 따로 나의 의지를 심어 놓으마. 이상하군요. 꼭 제가 다른 사람이 될 것이란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후후후후, 이제 시작한다. 치우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이건의 몸은 잔진동이 내부로부터 천천히 일어났다. 지금 이건의 몸은 심하게 떨리기 시작하였으며 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 팍팍팍팍 파바박. 이건의 몸에서 심각한 소리가 났는데 일반인이었다면 아무래도 심맥과 세맥이 터지는 소리와도 같았다. 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 팍팍팍팍 파바박. 한동안 이러한 소리가 이건의 몸속에서 들렸는데 이건은 큰 고통으로 얼굴이 극심하게 일그러졌다. 그러더니 휘청 콩. 이건은 바닥으로 쓰러진 후 의식을 잃어버렸다. 잠시 후 이건의 몸에서 칠체보광의 빛이 장렬하더니 이건이 공중부양되는 것이 아닌가. 반각이나 지났을까? 이런 이건의 몸이 점차로 흐릿해지더니 검은색 재가 되어 부서져 내렸다. 그리고 이건의 육신은 완전히 사라졌고 다만 황금빛 구슬과 두 개의 구슬, 적색과 청색의 구슬은 강력한 빛을 내며 내실 중앙 좌대로 날아가 황금빛 구슬은 정저한 인물의 머리로 들어가 사라졌으며 적색 구슬은 가슴으로, 청색 구슬은 단전 기해혈로 들어가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조각과도 같이 생긴 인물은 눈을 번쩍 뜨게 되었으니 그 눈은 이글거렸다. 또한 그는 고개를 좌우로 왔다 갔다 기울였으며 뿌드득 뿌드득. 그의 목에서 뼈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또한 그는 사람 좋은 얼굴을 하였는데 짙은 미소가 마치 이건을 닮은 듯하였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을 보라. 그의 눈에서 은은한 황금색 이체가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내 이름은 인우강. 야수곡의 곡주 야수막 곡형을 죽이리라. 스팟. 좌대에 앉은 인물은 이렇게 사라졌으니 구르르쿠 르릉 부수스 부수스스스스. 치우 밀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밀실이 단순하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밀실 밖 먼 곳에서부터 진동이 일어났고 점점 치우 밀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아무래도 이곳 통산만마전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콱콱콱콱쾅쾅쾅 쾅쾅쾅쾅. 허허, 홍산만마전에서 100만관의 화약이 터지는 것인가? 과거 중원 설화인 방고에 의해 천지가 창조될 때 이 같은 폭발음이 있었는가? 아무튼 내전으로부터 터져나간 홍산만마전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으며 홍산 밖에서는 홍산의 화맥이 터져 화산 폭발로 이어진 모습이었으니 다만 홍산에서 능이 수백 장 떨어져 있는 곳에서 홍산의 화산 폭발을 지켜보던 네 사람이 있었다. 모용상구, 동구, 왕정철, 소림사의 무호였으니 이처럼 영웅불사지체의 대단원은 이건희, 중원 강호 무림을 종횡무진다니며 폭광성의 폭주를 해결한 것으로 그의 대서사시는 막을 내린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지원의 매거진에서 연재되었던 영웅불사지체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이 넘도록 연재되었습니다. 오늘 최종회이지만 주인공 이건이 펼치는 부록 후기 편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를 꼭 시청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